문화 지체를 말씀드리는데요. 문화 지체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때 그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문화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가면 좋은데, 이게 어떤 것은 빨리 바뀌고 어떤 것은 더디게 바뀌고 아니면은 안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거나 굉장히 느리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요소들의 어떤 변화 속도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 열병식 사회하는 거 봤었죠? 우리 요즘 국군의 날 행사가 없어졌는데 가끔 무슨 옛날 그 북한 군대랄지 중국 군대 이렇게 천안문 광장에 사회하는 거 보면 모든 수천 명의 군인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발을 착착착착 이렇게 발을 맞춰서 나가는데, 사회 변화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고, 그러면은 간격이 벌어져요. 그럼 앞에 간 사람은 아이 빨리 좀 와라. 그리고 뒤에 간 사람 천천히, 아이 나 힘든 게 좀 천천히 좀 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겪었죠? 조화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해도 농경사회에서 나가지고 지금 공업사회를 거쳐서 정부화 사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바닥에서부터 최첨단까지를 직접 경험한 세대인데, 요즘 세대들은 어른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달라. 왜냐하면 농경사회를 겪었질 않았기 때문에, 또 공업사회를 겪지 않고 바로 정부화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요즘 애들은 뭐가 컴퓨터 아니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발발발발발 다 잘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걸 못 하죠. 꼭 단지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서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농경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화 사회 최첨단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정부의 시책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화가 안 되고 서로 뭐랄까 국민 통합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같은 사람이라 해도 내 몸은 농경사회에서 낳고 커가지고 농경사회에서 익숙했지만은 공업사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자 옛날에는 농촌에서 오밀조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취직자리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또 대전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자, 농경사회에 살던 인습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은 저쪽으로 가갖고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또 패러다임에서도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가서 생활 속에 젖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가? 제가 한국에 90년에 돌아왔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렸으니까 그런저런 문화에 제가 익숙하지 않았지만은, 애경사를 잘 챙겨라. 특히 경사는 빠뜨려도 그럴 수 있는데 애사는 꼭 잘 챙겨야 된다 하는 말을 어른들 또 주위에서 또 친구들 많이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가고 꼭 상가에도 가서 조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자, 농경사회에서 모두가 다 한마을에 모여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흘장을 한다, 5일장을 한다 이렇게 해도 농경사회에서는, 자,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은 이게 상두개가 있었죠. 요즘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뭐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도 없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초상을 같이 치러야 되는데 상두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럼 조상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업에 아무 지장이 없이 해요. 사흘자 그러면 날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상가에 들락날락 하면서 일을 보고, 처음에는 상회를 만들고 또 뭐 상회를 떠매고 나가는 출상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마을 사람들 상도 개원들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 그러면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상가에 가기 전에 논두렁에 가서 물고도 좀 봐주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도 적다 매놓고 또 상가에 가서 일하다가 또 나중에 가서 잠깐 자기 일을 보면서 들락날락을 해도 그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이 초상 집의 초상은 그대로 무사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반드시 이게 상두개가 필요했었어요. 그거 마을 사람들이 같이 상두개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생업에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요즘은 상가에 가보면 좀 이야기가 옆으로 빠지기도 하겠는데, 초상집에 가면 밤을 새죠. 밤을 새는 문화가 왜 생겼느냐? 옛날에 초가상간에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잘 때, 방도 요즘같이 크게 이런 방도 아니고 보통 7자면 37, 21, 2m 10, 좀 큰 집은 2m 8자, 2m 40 이런 정도인데, 물론 사람들도 키도 좀 작기도 했지만은 아무리 자기 부모라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송장으로 머리맡에 계시면은 선뜩선뜩 할 거 아니에요. 무섭고. 그 더군다나 요즘같이 막 환하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롱불, 호롱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놀이도 할 만큼 이렇게 어두운데 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신으로 누워 있으면 그냥 무섬증만 나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무섬증을 깨쳐주니라고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데 그냥 어도건이 뭐하고 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하고 화투도 치고, 그렇죠? 그래서 밤을 새야지 돼. 이게 밤을 새다 보면 어떻게 돼?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계속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을 당한 가족들이 무섭지 않도록 무서움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밤을 새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놀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요즘같이 무슨 살림들이 넉넉해가지고 좋으면 좋은데, 자기 끼니도 걱정하고 살던 시대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뭐 그게 어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형편이라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콩 한 대박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쌀 한 옵은 좀 넘, 한 대박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넘는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우리 부조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같이 걷어가지고 그걸로 나눠 먹고 이렇게 시작했었던 게 부조. 근데 그 당시에는 농경사에서는 이런 애경사 문화, 특히 애사 문화가 꼭 필요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농경사의 한 마을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자, 그러나 공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그저 정착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갔다, 나는 대전으로 취직이 돼서 갔다, 나는 서울로 학교를 갔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구 아버지 초상 났다네, 그 진도 섬에서 초상이 났다네. 요즘 진도도 다리가 낮아서 섬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서울에서 다니던 친구들이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올 수는 없고, 얼른 조퇴 빨리 하고, 조퇴하고 가자. 누구 갈래? 내 차로 가자 하고 진도까지 이제 조퇴하고 가면은 죽으라고 고속도로 해서 달려가면은 어떻습니까? 저녁 10시나 11시나 도착해요. 가서 상가에 왔으니까 저러고, 하여튼 너도 왔냐 전국에서 모이니까 가고 같이 밥 먹고 또 좀 이야기 좀 하고 떠들고 놀다가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서 또 올라가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내일 결근이 되는데 못 안 가고 그럼 목 잘리잖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밤새워서 또 아침 일찍 가고,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사우나 가서 얼른 또 샤워하고 씻고 이제 출근해가고 갔는데, 웜에 동창회 총무관 또 연락이 오네. 부산서 아니면 또 저 완도에서 또 초상이 났다. 그럼 어찌라고?
아니 진도 갔을 때 완도에서 초상까지 있었으면 같이 되돌아오면 좋은데, 아니 결혼식은 날짜를 받아놓고 하지만은 이게 초상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나고 싶을 때 날 때 나는 거지. 이렇게 미래 예약 없는 이 애사 문화는 참 사람들의 생활에 생업에 지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드네. 시간적으로 몸이 가야지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자 사람마다 아이 부조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해주라. 부조를 5만 원도 냈다 10만 원도 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월급쟁이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은 180만 원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초상 몇 번 나보면 내 월급이 다 애경사비로 부조로 축의금 조의금으로 다 나가면 나 뭐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꼭 그 조의금 없어도 상 치를 수 있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즘은 사람들이 나서서 상도 개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없어요. 실은 상주조차도 할 일이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다 마련해갖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상주는 온 손님들 조문객들한테 인사만 하고, 음식도 전에는 집안에서 모든 동네 여자들 다 모여갖고 음식 마련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럴 필요도 없이 만들어진 음식 갖고 차려만 주면 되고, 그래서 실은 이 필요성이 일단 없어져. 또 가능성? 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이죠. 생업이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이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공업사회, 특히 정보화 사회까지 와갖고는 이런 것이 더 이상 미풍양속이 아니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생활을 많이 했죠. 요즘 상가 결혼식장 못 가게 하죠. 또 안 가도 되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옛날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안 가고도 아무 지장 없이 오히려 상주가 혼주가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올까봐 걱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혹시 여기 와서 코로나 확진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에. 그래서 안 가도 되고, 또 요즘 이제 딱 아예 뭐 계좌도 적어서 이렇게 혹시 마음이 있으면 요리 보태시오 하고 했는데, 옛날에 그거 적어 놓으면은 뭐또 이런 뭐라 지금 고약하다이 불량하다이 뭐 요렇게까지도 생각한 사람도 좀 있었지만은 요즘은 계좌가 없으면 계좌 좀 알려줘야 그래야지 내가 몸은 못 가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마음이라도 저녁에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조문을 하지 않아도 저기 서울에서 진도까지, 서울에서 뭐 강릉까지 안 가도 우리가 상가에 어떤 돌아가신 망인에 대해서 조문을 할 수가 있고 명복도 빌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면은 그 패러다임에 맞는 이런 생활 방식이 밖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경사는 꼭 챙겨라 하는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배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가면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상주 어떤 혼주는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 조상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네 이렇게 서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바뀌어 나가야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이 필요했고 가능할 때는 미풍양속인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필요도 없고 불가능한 상태에서까지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적폐라고 할까요? 적폐로는 좀 너무 심하고 사회 문제의 원인이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은 애경사 문화고 무슨 문화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 문화를 지킨답시고 무슨 전통을 지킨답시고 옛날 사회에 필요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것은 문화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가지고 공유할 때 그 어느 사회의 문화, 어느 시대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적폐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90년, 30년 전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90년에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쓴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것이 고착이 되어 있었던, 네. 지금은 좀 많이 옅어지기도 했어요. 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이 죽어버리기도 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생각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회가 변해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개인이 도태된다. 기업도 도산을 한다.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렇게 살란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카톡에도 보면은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친구는 날마다 그런 비슷한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아들 손짓까지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강요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멋으로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 그 사회 자체가 침체가 되고 적체가 되고, 지난번 시간에 일본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생활화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국가 정부 행정 시스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일이 도장 찍고 팩스로 보내고, 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태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전체 사회가 도태돼 갖고 우리 후손들한테 그 꼴을 보여주기 싫으면은 필요한 것은 얼른 맞춰서 발 맞춰서 나가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고 아니 내가 지금 잘 못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요즘은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평생교육이라고. 지금 이 강의도 광주 서구에서 그 행복학습센터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생활만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워낙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인데 마침 딱 맞았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생각을 바꿔나가면은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가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G7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G1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고맙습니다.